이번 영상에서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장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우리 내면에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위한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건강입니다.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명랑함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소개하는데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둘째, 타인을 대할 때 비교, 질투와 같은 감정을 버려라.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내가 특별히 노력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박이 나길 기대한다던가 복권이나 우연히 횡재가 터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내 평정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은 겉모습과 포장에 현혹되어 거짓 행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행복은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예술로 채우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대상을 관심 없이, 목적 없이, 의욕 없이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미적 관조라고 하고, 이 미적 관조는 고통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으로 교양을 꼽고 있습니다. 교양을 위해서는 독서를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사상가의 고전을 읽는 것을 권하고 책은 즉시 2번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쓰여진 책은 피하고 다독이 아닌 숙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훌륭한 책을 읽었다면 오랫동안 사색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양분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사고 없는 무의미한 다독은 오히려 독이 된다. 내면을 채우기 위한 글쓰기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글은 단호함과 확고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사상을 순수하고 분명히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요즘 SNS,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상업적인 용도의 글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업적인 글들은 짜집기와 의미가 애매하고 가짜 지식 등 앞에서 강조한 글쓰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새기고 단호함과 확고함이 묻어나는 문체와 사색을 통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이 명료해야 쉽게 읽히고 진솔해야 공감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4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인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과 결혼은 종족 번식, 즉 삶의 영속성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는 일종의 자연의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이 계속 유지되고
번식이 이어나가기 위해 자연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게 되고, 이것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그 행위 자체로 완벽한 행복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연애 시절의 뜨거운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에 대한 실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를 예로 들어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울 때 서로 가까이 붙어 체온을 유지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서로의 가시가 찌르게 되어 거리를 다시 벌려야 한다. 인간관계도 너무 가까워지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시 같은 본성에 의해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등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 아무리 친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고슴도치의 사례를 기억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은 본래의 상태가 고독한 상태이다. 그리고 정신 능력이 높을수록 고독을 온전한 자유로 인지하고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 즉 스스로 만족으로 정의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지혜를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제5장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결핍 상태에서 충족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 느껴지는 잠깐의 감정. 그 만족스러운 감정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성이 없는 행복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순간의 상황, 현재를 집중하며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또 쇼펜하우어는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알고 개성을 살리는 것을 행복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알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내 삶을 남의 눈치 보느라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부터라도 개성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추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돈 또한 행복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자는 부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 유흥이나 과시, 소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음악 감상, 여행 등으로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투자한다.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고 살면 행복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은 편협하고 피상적이고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는 무시하는 것이 낫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것은 허영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 내면의 허영심은 자긍심으로 바뀔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남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심이고, 자긍심은 내 스스로의 능력을 자신 있게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자긍심이라고 한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고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면화시키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격의 소양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레벨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참된 행복의 조건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구성하는 내 주관적인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끊임없는 나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현명하고 품격 있게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40대에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은 무상이구나 라고 한탄하는 삶이 아닌 인생은 참 행복한 소풍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